저 정도로 도트가 찍힐 정도면 에너지가 꽤 셀 텐데 그걸 집에서 혼자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금지 구역이니까 쏘지 마세요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헐. 녹두가루, 살구씨, 밀가루, 그 다음에 레몬즙은 굉장히 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큰 부작용이 오는 게 있어요. 뭐 입이 삐뚤어진다든지. 안녕하세요, 김수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들한테 좀 유행했던 팩들, 뭐 에그팩, 뭐 브로콜리팩, 거기에 뭐 식초를 몇 방울 넣는다든지, 과일을 또 갈아 넣고 뭘 첨가를 한다든지, 이런 거 민간요법에 대해서 원장님의 소견을 좀 듣고자 저희가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집에서 직접 특히 식재료를 가지고 뭐 이것저것 섞어서 천연팩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심심찮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인터넷상으로 제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찾아보진 않는데 진료 현장에서 이제 그런 걸 써서 피부가 트러블이 올라오고 손상받아갖고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녹두가루, 살구씨, 밀가루, 그 다음에 레몬즙은 굉장히 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산도도 굉장히 높은 건데 그거를 바로 피부에 발라? 엄청 자극적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심지어 사람들은 그 식초를 넣기도 하고요. 식초는 레몬즙보다 더 세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알코올로 막 문지른다 이런 사람도 들어봤고, 그 정제되지 않은 공업용 글리세린 이런 거를 또 막 섞어서 쓰신다는 분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디서 알아냈냐 물어보면은 뭐 이렇게 영상들 인스타 유튜브 이런 데서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썼더니 좋더라 이렇게 해서 보여주니까 덩달아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성분들이 좀 이제 산도라든지 정제되지 않은 거라든지 그런 자극적인 성분이 피부에 바로 닿았을 때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이 나는 이거 하고 좋아졌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런 케이스가 있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홈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이거든요. 네. 사실은 예전에 병원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약간 의료행위 같은 걸 본인들이 하시는데 그런 거는 선생님의 견해가 어떠세요? 선생님 보셨을 때? 그건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진짜 진정하고. 진짜 홈 디바이스 기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뭐 LED 마스크부터 해서 짝짝짝짝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싶은 게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디 가지 않아도 이렇게 본인 스스로 집에서 다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서 이런 게 좀 유행을 더 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뭐 옛날부터 기계는 좀 있어 왔으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홈쇼핑 같은 거 가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보면은 제가 막 충격을 먹은 일이 좀 많아요. 뭐냐 하면 그 막 아크릴판에 쏜 거를 막 도트 찍힌 거를 막 보여주기도 하는데 어머 저 정도로 도트가 찍힐 정도면 에너지가 꽤 셀 텐데 그걸 집에서 혼자 한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파시는 분들이 여기는 금지 구역이니까 쏘지 마세요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헐. 만약에 집에서 할 때 여기는 하지 마세요 여기는 위험해요 이렇게 위험 구역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집에서 과연 잘 지키고 할 사람이 몇 %나 될까요? 그리고 혹시 그거를 까먹고 또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가 잘못 쏘면 부작용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병원에서 저희가 레이저를 할 때도 신경이 지나가는 데라든지 뭐 기도나 갑상선이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주의해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큰 부작용이 오는 게 있어요. 뭐 입이 삐뚤어진다든지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와 집에서 저런 기계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겠다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정말 많아서 와 이런 거를 제가 의사된 입장에서 많이 좀 알려드릴 거는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홈디바이스가 민간요법에서 발전된 기계가 추가된 민간요법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라고 봐도 되겠죠? 네, 이거 부작용이 있어서 오신 분도 계셨나요?
뭐 입이 삐뚤어지 이건 아니고요. 아직은 별로 없는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막 이렇게 좀 뻘겋고 붓고 막 이렇게 좀 자극받은 그런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제가 막 꼬치꼬치 묻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나중에 실토하시는 거예요. 아, 사실은 얼마 전에 뭘 샀는데 그거를 집에서 정말 아침 저녁으로 매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점점 붓고 뭔가 빨개지고 좀 겁나서 왔다 이러신 분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생각한 것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그 초음파 에너지, 고주파 에너지 이런 걸 이용하는 디바이스들이 많은데 그런 게 이렇게 골고루 쏘지 않고 한 곳에만 너무 많이 쏜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 설명서에도 써 있더라고요. 뭐 이틀에 한 번 해라 뭐 이런 거. 근데 빨리 좋아지려고 욕심을 내 가지고 하루에 여러 번 한다든지 매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에너지가 중첩이 돼서 손상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그 환자분은 다시 제가 교육을 시켜드렸거든요. 쓰는 건 좋은데 좀 조심할 점이 이러이러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럼 실제로 그 홈디바이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병원에서 해주시는 어떤 레이저 고주파 치료나 이런 거랑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병원에서 리프팅을 위한 레이저들이 보통 초음파 에너지를 쓰는 울세라, 텐세라 같은 그런 슈링크 요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그 의료 장비로 허가될 만하면서 인체에 효과를 가장 줄 수 있는 에너지로 세팅돼서 나와요. 그런데 가정용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에너지가 낮게 세팅돼서 출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것도 알아봤거든요. 근데 의료 장비라는 거는 인체 임상이나 아니면 동물 실험이라도 해서 식약처에 허가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허가 사항이 있는데 홈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KC 인증 거기 표에 합당만 하면 인체 실험이나 임상 실험 없이 그냥 출시가 돼 버려요. 그러면 출시가 된 이후에 비밀이지만 에너지를 올려서 출시하는 기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낮게 출시가 됐다고 한들 본인이 욕심을 내서 중첩되게 사용하면 당연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물론 출시될 때 차이가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의사가 주의하는 그 부작용도 집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할 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첩되지 않게 골고루 하시고 뭐 이렇게 매일 여러 번 이렇게 말고 뭐 2, 3일에 한 번씩 하시면 좋겠고 그 기계 설명서에도 써 있지만 위험구역이 사실 뭐 가운데도 있지만 이 눈 주의 기계를 쏘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눈에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경우는 아무리 에너지가 낮아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눈가 주름 같은 거 하고 싶어서 너무 가까이 한다든지 그러면은 안구가 이 안에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손상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의하면서 이제 욕심 내지 마시고 살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